지금 이 순간 삼성전자 주가 33만 원을 넘었어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세계에서 가장 똑똑한 투자자들이 정확히 반반으로 갈려서 싸우고 있어요. 오늘 저 그 싸움 그대로 보여드릴 거예요. 상승 이유 하나 나오면 바로 그걸 부숴버릴 수 있는 하락 이유를 맞붙일 거예요. 라운드별로요. 7라운드까지 어느 쪽이 이기는지 판단은 여러분이 직접 하세요. 저는 공평하게 보여드리기만 할게요. 오늘 환율 1,500원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숫자 크게 나와도 놀라지 마세요. 원래 그렇게 큰 얘기입니다. 1라운드 영업이익 57조 데스. 중국이 지금 그 돈을 갉아먹고 있다. 먼저 상승 진영 이야기예요. 2026년 1분기 삼성전자 영업이익 57조 2,300억 원이에요. 2026년 4월 30일 삼성전자 공식 발표예요. 전년 같은 기간 대비 756% 올랐어요. 756%. 아파트 값이 이 속도로 오르면 1억짜리 집이 8억 5천이 되는 거예요. 이 돈의 94%가 반도체에서 나왔어요. AI 데이터 센터들이 메모리를 싹쓸이하면서 삼성전자 통장에 57조가 꽂힌 거예요. 57조요. 57조. 자, 이제 하락 진영이 치고 들어와요. 중국 CXMT 창신 메모리예요. 2026년 1분기 매출이 전년 대비 700% 급증했어요. 2026년 5월 누리웹이 전환 업계 집계예요. 그리고 디램 시장 점유율이 8%로 올랐어요. 글로벌 이코노믹 2026년 5월 보도가 인용한 옴디아 집계예요. 근데 이게 왜 57조를 위협하냐고요? 이 회사 제품이 삼성전자보다 15%, 20% 싸요. 2026년 5월 서울경제 보도예요. 같은 메모리인데 15%, 20% 할인해서 파는 거예요. 돈의 흐름을 보면요. 중국 제품으로 글로벌 고객들이 한 명씩 옮겨가면 삼성전자 범용 디램 판매가 줄어요. 영업이익이 57조보다 꺾여요. 다음 분기 충격이 와요. 서울경제 2026년 5월 보도에서 업계관리가가 직접 이렇게 말했어요. 창신 메모리가 삼성전자의 핵심 현금 창출원인 범용 디램 시장을 빠르게 잠식하고 있다고요. 57조 역대 최대 실적. 그런데 그 기반인 범용 메모리 시장이 지금 이 순간도 갉아먹히고 있어요. 1라운드 여러분 판정은요. 숨 한번 고르세요. 2라운드 HBM 사이 세계 최초 엔비디아는 아직 SK하이닉스 편이다. 상승 진영이에요. 2026년 5월 29일 삼성전자가 세계 최초로 HBM 사이 12단 샘플을 글로벌 고객사에 출하했어요. 파이낸셜 뉴스 보도예요. 7월에서 9월 사이로 예정됐던 걸 2달 앞당겼어요. SK하이닉스가 이 제품量産 목표를 2027년으로 잡아놨어요. 삼성전자가 이미 2026년 5월에 고객사 손에 샘플을 쥐어줬어요. 이게 얼마나 빠른 거냐고요? HBM 사이는 현 세대 대비 속도가 20% 빠르고 용량이 30% 더 커요. 서울경제 2026년 5월 보도예요. 차세대 AI 칩의 핵심 부품이에요. 자, 하락 진영이 받아쳐요. 깃발은 삼성전자가 먼저 꽂았어요. 근데 현실 시장 얘기 들어보세요. 골드만삭스는 SK하이닉스가 최소 2026년까지 HBM 3위 분야 지배적 지위를 유지하며 전체 HBM 시장 점유율 50% 이상을 지속할 것이라고 분석했어요. 초이스스탁 US 2026년 4월 보도예요. 엔비디아가 가장 많이 사는 HBM 공급사가 SK하이닉스라는 얘기예요. 삼성전자가 HBM사에서 수율, 그러니까 정상품 비율을 85% 수준으로 올렸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초이스스탁 US 2026년 5월 보도에서 시장은 차분하다고 했어요. 수율이 올랐는데도 시장이 별 반응 안 했다는 거예요. 세계 최초 샘플. 하지만 대량 납품 수준은 아직 SK하이닉스가 더 많아요. 100m 달리기 출발은 삼성전자가 빨랐는데 레인 배정은 SK하이닉스가 더 좋은 레인을 받은 상황이에요. 2라운드 여러분 판정은요. 3라운드 델 컴퓨터 수주 76조 호재. 그 돈이 과연 메모리까지 오냐? 상승 진영이에요. 2026년 5월 28일 델 테크놀로지스 주가가 하루 만에 33% 폭등했어요. 이유가 뭐냐고요? AI 서버 수주 잔고가 513억 달러, 우리 돈으로 76조 9,500억 원이에요. EBC 파이낸셜 그룹 2026년 5월 보도예요. AI 서버에는 메모리가 들어가요. 델이 AI 서버를 76조 어치 더 팔면 그 서버에 들어갈 메모리가 필요하고 그게 삼성전자 주문서로 이어져요. 미주호 증권은 삼성전자 시총 2조 달러 돌파를 기대하면서 이 AI 서버 수요 사이클을 핵심 근거로 꼽았어요. 인베스팅닷컴이 인용한 미주호 보고서 내용이에요. 하락 진영이 받아쳐요. 델이 잘 나가는 건 맞아요. 근데 델의 AI 서버 이익률 자체가 낮아요. EBC 파이낸셜 그룹 보도에서 이런 경우가 나왔어요.
AI 서버는 높은 매출을 만들어낼 수 있지만 서비스 스토리지 고부와 같이 인프라보다 매출 총이익률이 낮을 수 있다고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삼성전자 2026년 1분기 컨퍼런스 콜에서 CFO가 직접 이렇게 말했어요. 디일렉 2026년 4월 30일 보도예요. 하반기에는 글로벌 관세 및 지정학적 불확실성 등 다양한 리스크가 지속될 전망이다라고요. AI 산업 성장에 따른 반도체 수요는 증가가 예상되나 IT 제품의 원가가 상승에 상충되는 경영 환경이 예상된다고 했어요. 자기 회사 CFO가 직접 한 말이에요. 수요는 늘어나는데 원가도 같이 오른다는 거예요. 수요 증가가 이익 증가로 곧장 연결되지 않을 수 있어요. 3라운드 여러분 판정은요? 숨 한번 고르세요. 후반부로 넘어갑니다. 4라운드 자사주 매입 80조 그 주식이 2년 후 한꺼번에 쏟아진다. 상승 진영이에요. 삼성전자가 DS 부문 특별 성과급을 전액 자사주로 지급하기로 했어요. 올해 규모만 21조 원 내외 추정이에요. 그리고 향후 3년간 총 80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돼요. 2026년 5월 30일 파이낸셜 뉴스 보도예요. 자사주를 사서 직원에게 나눠준다는 건 시장에 유통되는 주식 수가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공급이 줄면 가격이 올라요. 게다가 성과급으로 받은 주식을 직원들이 즉시 팔 수가 없어요. 3분의 1은 1년, 3분의 1은 2년 매도 제한이에요. 헤럴드 경제 2026년 5월 보도예요. 치킨집이 오늘 튀긴 치킨 3마리를 창고에 넣고 2년간 안 파는 거예요. 시장에 나오는 치킨이 줄어드니까 값이 올라요. 하락 진영이 바로 받아쳐요. 맞아요. 지금 당장은 주식이 묶여요. 근데 2027년이 오면요? 2028년이 오면요? 헤럴드 경제 2026년 5월 보도에서 전문가들이 직접 이렇게 말했어요. 향후 이 시기에 맞춰 발생하는 오버행은 주가 하락 요인이 될 수 있다고요. 오버행이 뭐냐고요? 시장에 갑자기 물량이 쏟아지는 현상이에요. 삼성전자 직원 수십만 명이 동시에 팔기 시작하면 시장에 매물이 폭발해요. 지금 자사주 매입은 2년짜리 시한폭탄이에요. 2028년쯤 뇌관이 당겨질 수 있어요. 지금은 좋아요. 근데 이 구조의 청구서는 미래에 날아와요. 4라운드 여러분 판정은요? 5라운드 빅테크 978조 자본 지출 연준이 금리 동결했고 스태그플레이션이 왔다. 상승 진영이에요. 아마존, 알파벳,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4개사의 2026년 자본 지출 합산이 최대 6,65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997조 원이에요. 2026년 초이스타규에서 보도예요. 전년 대비 74% 급증이에요. 이 돈의 상당 부분이 AI 서버, 데이터 센터 짓는 데 들어가요. 서버에는 반도체가 들어가고 그 반도체를 삼성전자가 팔아요. 먹이사슬 꼭대기에서 아래로 돈이 흘러내려오는 구조예요. 빅테크가 997조를 쏘면 그 물줄기가 삼성전자 통장으로 흘러와요. 하락 진영이 받아쳐요. 근데 그 빅테크들이 지금 현금이 부족해지고 있어요. 모건 스탠리는 아마존이 올해 약 25조 원의 잉여현금 흐름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어요. 바클레이스는 메타의 잉여현금 흐름이 90%까지 줄어들 수 있다고 경고했어요. 초이스스타규에스가 인용한 내용이에요. 현금이 마르면 투자를 조절해요. 지금은 투자 의지가 있어요. 근데 6개월 후, 12개월 후에도 같을까요? 거기다 연준 금리 동결이 발목을 잡아요. 2026년 4월 FOMC 회의에서 연준이 3번 연속 금리를 동결했어요. 트레이딩 이코노믹스 보도예요. 인베스팅닷컴 2026년 5월 29일 보도에서 물가는 뛰고 성장은 꺾였다는 PCE 쇼크의 스태그플레이션 공포가 재점화됐다고 했어요. 빅테크가 현금을 쥐어짜면서 투자를 줄일 때 연준이 금리를 올릴 가능성까지 살아있는 거예요. 997조짜리 수도꼭지가 잠기기 시작하면 삼성전자 통장으로 오던 물줄기가 가늘어져요. 5라운드 여러분 판정은요? 숨 한 번 더 고르세요. 2라운드 남았어요. 6라운드 시공 3천조 목표주와 55만 원 즈스 미국채 30년물 금리 5% 돌파 채권이 더 매력적이 됐다. 상승 진영이에요. 미래에셋증권 김영건 연구원이 삼성전자 목표주가를 55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어요. 머니투데이 2026년 5월 27일 보도예요. 지금 33만 원 대비 66% 더 오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증권가에서는 삼성전자가 시총 2조 달러, 우리 돈으로 3천조 원을 곧 돌파할 것으로 기대해요. 머니투데이 2026년 5월 31일 보도예요. 대한민국 1년 GDP가 약 2,500조 원이에요. 삼성전자 하나가 나라 전체 경제 규모를 넘어서는 거예요. 하락 진영이 치고 들어와요. 미국 국채 30년물 금리가 19년 만에 5%를 돌파했어요. 2026년 5월 EBN 보도예요. 이게 뭔 문제냐고요? 설명할게요. 삼성전자 주식 사면 수익이 얼마나 날지 모르잖아요.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어요.
근데 미국 정부 채권을 사면 아무 위험 없이 연 5%를 받을 수 있어요. 확정으로요. 그럼 투자자들이 어떻게 생각하냐고요? 왜 삼성전자 위험을 감수해야 하지? 채권 사면 5% 확정인데. 뱅크 오브 아메리카 수석 투자전략가 마이클 하넷은 미국채 30년물 금리 5%를 마지노선이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이 문턱을 뚫을 경우 파멸의 문이 열릴 수 있다고 경고했어요. 2026년 5월 미주중앙일보 보도예요. 뉴데일리 2026년 5월 보도에서 증권업계 관계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채권 수익률이 이 수준을 넘어설 경우 시중 자금이 상대적으로 위험자산인 주식보다 채권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커지고 이 과정에서 증시 조정 압력이 확대될 수 있다고요. 목표주가 55만 원. 근데 그 목표 향해 가는 길에 채권이 5% 이자를 흔들고 있어요. 주식 시장 자금이 채권으로 이동하기 시작하면 55만 원이 아니라 반대 방향으로 가는 힘이 생겨요. 6라운드, 여러분 판정은요? 7라운드.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구조로 바뀌었다. 스페이스X 오픈 AI 엔스로픽 트리플 IPO가 삼성전자 돈을 빨아들인다. 상승 진영 마지막이에요. 삼성전자 DS 부문 김태우 부사장이 코리아 인베스트먼트 위크 2026에서 직접 이렇게 말했어요. 한국경제 2026년 5월 보도예요. AI로 촉발된 메모리 슈퍼사이클이 기존 시장 공식을 변화시키고 있다고요. 35년마다 오르내리는 기존 반도체 사이클이 깨지고 있다는 거예요. AI 데이터 센터가 구조적으로 계속 메모리를 사야 하기 때문에 수요가 사이클을 넘어서 구조로 자리 잡고 있다는 주장이에요. 미국 반도체 산업협회 SIA에 따르면 2026년 2월 글로벌 반도체 월 매출이 888억 달러. 전년 같은 기간 대비 61.8% 급증했어요. 테크월드 2026년 4월 보도예요. 연간으로 환산하면 1조 달러, 약 1500조 원 시대예요. 이건 일시적인 게 아니라 구조야라는 거예요. 하락 진영 마지막 카드예요. 그리고 이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2026년 하반기 스페이스X, 오픈 AI, 엔스로픽 세 회사가 동시에 주식시장에 상장해요. 스페이스X는 이미 2026년 5월 20일 SEC에 상장 신청서를 냈고 6월 12일 나스닥 상장이 가시화됐어요. 인베스팅닷컴 보도예요. 이 세 회사 합산 예상 시가총액이 추정 5,400조 원이에요. 비즈니스 포스트 2026년 5월 보도예요. 총 공모 규모가 최대 2,000억 달러, 300조 원에 달한다는 추정이 나와요. 300조요. 이 돈을 어디서 마련하냐고요? 기존에 들고 있는 주식을 팔아서 만들어요. 폭스CG 2026년 5월 보도에서 전문가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패시브 펀드들은 스페이스X 비중을 규정대로 채워 넣기 위해 기존에 보유한 아시아 IT 대형 반도체 종목들을 어쩔 수 없이 매도의 실탄을 확보해야 한다고요. 아시아 IT 대형 반도체 삼성전자가 딱 그 카테고리예요.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구조로 바뀌는 건 맞을 수 있어요. 근데 그 구조적 성장이 주가에 반영되기도 전에 스페이스X 상장이 삼성전자 보유 물량을 강제로 뽑아갈 수 있어요. 파티는 AI가 열었는데 파티장 옆에 새 건물이 들어서면서 손님들이 그쪽으로 이동하는 구조예요. 7라운드, 여러분 판정은요? 자, 7라운드 다 봤어요. 판정이 나셨나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도 몰라요. 진짜로요. 7라운드 중 어느 쪽이 이겼는지. 지금 이 순간 세계에서 가장 똑똑하고 돈 많은 사람들도 반반으로 갈려 있어요. 그게 지금 삼성전자예요. 오늘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행동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파이냅이나 금융감독원 통합연금 포털 들어가서 내 퇴직연금 안에 삼성전자 관련 펀드나 반도체 ETF가 들어있는지 딱 한 번만 확인해보세요. 사거나 팔라는 얘기 아니에요. 내 돈이 어떤 링 위에 올라가 있는지 그냥 아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오늘 이 7라운드 끝까지 보신 분들은요, 평생 삼성전자 주가 뉴스 보면서 그냥 올랐네 내렸네 했던 사람들과 이미 달라요. 어느 이유가 어느 이유를 이기는지 구조 자체를 이해하신 거니까요. 삼성전자 주가 싸움으로 시작했는데 결국 내 퇴직연금 앱 얘기였어요. 세상 뉴스가 내 지갑까지 오는 길, 그게 이 채널이에요.